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110 대책이 있었죠. 오피스텔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을 신축했을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 사이에 준공이 떨어진 이 신축된 주택들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다주택자에서 제외시켜준다는 특례 규정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일부는 입법이 되고 일부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혼란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주택 유형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취득하는 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발표는 했는데 아직 추이를 잘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조금 제껴두고요. 우선 세 가지만 좀 볼까요? 신축 소형주택. 우선 주택 유형부터 한번 보죠. 주택 유형. 주택 유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가요. 다가구, 다세대, 그럼 당연히 연립도 들어가겠죠?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들어간다. 오피스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파트는 제외, 아파트.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기축 소형주택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좌동. 뭐라고요? 여기가 똑같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은 여기는 아파트만 해당돼요. 아파트만. 지방 미분양 주택인데 요거는 아파트만 해당된다. 신축 소형주택은 새로 지은 걸 의미하는 거고, 기축 소형주택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구축이죠, 구축. 기존 주택, 기존에 있던 소형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축은 지금 지어진 걸 말하는 거고, 우선 면적 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이 다 소형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60제곱미터, 여기도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는 85제곱미터 이하예요. 지방 미분양 주택은.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액 기준이 있다. 가액 기준은 수도권은 6억, 지방은 얼마? 3억입니다. 3억. 여기도 6억, 3억이에요. 대신 미분양 주택 요거는 무조건 6억이에요. 6억. 3억. 지방에서 일어나니까 3억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공 기준이 있는데 준공 시점이 언제냐? 준공 시점이 2024년 1월 10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기는 해당 없죠? 여기는 해당 없고, 이 기간 중에 취득하면 돼요. 이 기간 중에 취득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신축된 것만 해당됩니다.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기타 요건이 있어요. 기타 요건. 기타 요건이 있는데, 여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을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주임사 등록을 해야 돼요. 취득을 하면 주임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이거는 뭐라고요? 여기는 지방만 된다. 지방. 수도권 밖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축 소형주택, 주택 유형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단독주택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기축 소형주택도 똑같습니다. 대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어쩐다? 미분양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 다 있다고 그랬죠? 소형 신축하고 기축은 60제곱미터 이하짜리들.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짜리들. 그 다음에 가액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6억, 3억, 6억, 3억. 지방 미분양 주택은 6억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 사이에 해준다. 그리고 이제 기축 소형주택은 어쩐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을 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개정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또 수도권에 있는 소형주택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세제 혜택들이에요. 세제 혜택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세제 혜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제 혜택 중에서 제일 조금 어려운 것이 취득세 편이에요. 세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보게 될 텐데요. 취득세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보게 될 텐데, 취득세는 지금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있을 때 보유했을 때의 주택수를 어떻게 카운트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취득은 취득 시에 대한 취득세 문제고,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시.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다 보유했을 때 다주택자에서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주택자의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자, 취득할 때 취득세는 뭔 얘기냐면 당해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 계산한다. 이걸 취득했을 때는
이건 당해주택이죠. 당해주택. 요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해서 중과세를 해요. 주택수 계산. 이 말이 참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가 있었어. 두 채.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가 있으면 요거 한 채가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한 채가 되면은 세 채가 되죠. 세 채. 세 채가 되면 12%짜리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채는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은 3주택자가 돼서 12%짜리 중과세 받는다. 일반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 채가 되면 8%짜리 적용받겠죠. 요거를 이번에 새로 샀는데 중과세가 된다면 이거는 세 채로 돼서 12%짜리가 된다는 뜻인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해 주택은 제하고 주택수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요는 빼고라는 거예요. 요는 빼고. 요건 주택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주택 두 채에다가 내가 지금 한 채를 더 샀으니까 어쩐다는 거예요? 두 채 플러스 세 채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채에 대한 중과세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짜리가 되겠죠? 8%. 취득 시에서 중과세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중과 대상 주택 수 그대로 중과세를 하겠다. 새로 산 주택은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네. 기축 소형주택도 좌도 똑같아요.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원시 취득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미분양 주택 자체는 물론 당연히 중과세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유 시 만일에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축 소형 주택을 하나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중과 대상 주택이 세 채냐 두 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쩐다고 여기서 이거는 빼라고 그랬잖아요. 제외. 보유 시에는 이걸 제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외시켜 주니까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니까 어쩐다? 두 채로만 계산해 준다. 두 채로만 계산해 준다. 자, 근데 참 세법을 이상하게도 만들어 놨어요. 2026년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빼주는데 2027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돌아가는 걸 봐서 계속 빼줄 것인지 주택수에 넣을 것인지를 그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만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시켜주는 것은 어쩐다? 2026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확실히 제외고 그 다음은 제외시킬 것인지 말씀할 것인지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적용해 준다. 이것도 자동이에요. 똑같아요. 네.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페이지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과세 규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하고 1세대 1주택 규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주택자에서는 제외시켜 주겠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과세에서는 주택수가 제외돼요. 주택수는 제외돼요. 주택수가 제외돼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3주택자면 이걸 하나 사든 안 사든 상관이 없죠. 근데 기존에 2주택자였어. 2주택자. 근데 소형 신축주택을 사면 어쩐다는 거예요?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그냥 기존대로 2주택자잖아요. 그럼 어때요? 종부세가 중과세 안 되죠. 종부세에서는 불리하지는 않죠. 대신 어쩐다? 대신 과세 표준에는 산입이 돼요. 종합부동산에 합산 배제돼 가지고 완전히 빼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되 과세 표준은 산입되고 있다. 뭐라고? 과표는 산입된다. 기축 소형주택은 어때요?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돼서 이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안 되면 이거는 합산 배제예요.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니까 아예 다주택자하고 따질 필요도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수 제외되고 주택수가 제외되고 그다음에 뭐라고? 과표는 산입되고 과표는 산입된다. 자, 문제는 이제 1세대 1주택 이 특례가 적용될 것이냐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액이 10억, 1세대 2주택자는 기본 공제액이 9억이죠. 또 한 가지,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하고 연로자 공제가 있습니다. 뭐가 돼? 80%까지 되죠? 80%까지. 두 가지 다 혜택이 있는데 여기는 이때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주택수에 포함돼 버려요. 주택수에 포함돼 버리니까 그럼 2주택자가 돼서 12억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얼마 받는다고요? 9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돼야 안 돼요? 2주택자라 세액공제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작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정작 큰 혜택은 혜택을 안 줘버리니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축 소형주택 요거는 주택수에 제외되니까 상관없어요.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이거는 들어오더라도 상관없다. 임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합산 배제 때문에 요거는 주택수 여기도 포함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제일 핵심은 뭐예요? 제일 핵심은 1세대 1주택 예. 가액 기준 12억으로 공제를 못 받고 1세대 2주택자로 봐서 9억밖에 공제가 안 된다. 그다음에 장기 보유에 따른 예, 공제와 그 좀 연로자 공제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80%까지 되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돼 버린다. 예,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다주택자의 중과세 규정에서는 요거를 양도시에 중과세가 배제돼요. 중과세가 배제되고 또한 주택수도 제외돼요. 주택수 제외. 이게 두 가지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요 소형주택을 팔았을 때의 중과세도 안 받지만 결국 소형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주택수에 주택수 포함이 안 되니까 예,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할 때는 이것은 유리하죠. 예, 유리한데 반해서 예, 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동이요. 똑같이 다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다 똑같이 해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1세대 1주택 문제예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뭐죠? 비과세에 특례가 되죠. 비과세 특례가 되는데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을 하면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수에 빼주느냐? 안 빼준다니까. 안 빼준다니까. 이게 주택수에 포함돼 버려요. 주택수 포함돼. 주택수 포함돼요. 여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니까 괜찮죠. 그나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돼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왕에 있는 조항이라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으로 갖고 있으면서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 2년 했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가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주택수에 제외되지는 않는다. 장기 미분양 주택은 이것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지금 아마 이거는 입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주택수 제외가 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신축 소형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들어와버린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따라서 공제액이 9억이 아니라 10억까지 가능해야 될 것인데 공제가 안 돼버린다. 이것이 핵심이고 취득세 중에서도 이게 취득세를 취득할 때 중과세가 안 되고 무조건 1주택자로 봐서 1% 내지 3%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 당해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해서 기왕에 2주택자 중과 대상이 걸려 있으면 그 중과 대상대로 중과세를 먹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제 혜택 면에서 조금 완벽하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정쩡한 혜택을 주고 자칫 잘못하면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1세대 주택자들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이게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 빠진다고 세제씩을 취득받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계약 체결했다가 전부 가서 다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예, 잘못 알고 분양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제 혜택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세요. 어차피 다주택자로 들어간 분들은 이거 하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 배제되니까 주의하시라 이 뜻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요령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2024년 1월 이후 납세가 성립분부터 적용되니까요. 자, 이제 어떻게 대상이 되냐면은 24년 1월 10일. 여기서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여기서 되고 잔금이 여기서 치러졌다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죠. 계약과 잔금이 2024년 1월 10일 이전에 모두 됐다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최초 유상취득계약, 최초 유상계약 체결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유상취득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간전매로 취득한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 유상취득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 대상이 되고요. 취득 시 세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죠. 당해주택을 제외한 보유주택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고 보유주택 수 계산은 제외시켜 주는데 언제까지만 해준다? 취득세는 2026년 12월 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봐서 고려해가지고 그때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 주택수 계산 시 유의사항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조합원 입주권하고요.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분양권하고 오피스텔 요 세 개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죠? 2022년 8월 12일 이후 계약 체결부터 들어옵니다.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계약 체결되어 있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냈을 때만 주택수에 들어와요. 주택수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다시 이거를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돼버려요? 업무용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세율은 4%짜리로 가는 겁니다. 1에서 3%짜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은 항상 거래할 때는 업무용.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수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해서 재산세를 뭘로 내야 돼요? 주거용으로 내는 것만 주택수에 카운트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그러면 주택수 제한이 있냐? 한 채만 사야 되느냐? 아니면 두 채, 세 채 상관없냐? 두 채, 세 채 상관없습니다. 주택수는 제한이 없다. 10채를 사든 20채를 사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는 것은 해당이 되느냐? 여기는 개인만 해당이 돼요. 법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라 증여받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상속 증여는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왜? 매매로 취득하는 것만 되는 거고요. 기축 소형임대주택을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축 소형임대주택은 지금 10년으로 돼 있죠?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8년짜리가 10년짜리만 이제 장기임대주택만 임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임대기간을 충족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징사유가 되죠. 추징사유가 됩니다. 추징사유는 기존에 있던 주택 수에다가 내가 2주택자였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자였는데 이걸 취득했을 때 그러면 중과세 됐다면 어떻게 되죠? 3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짜리 물었는데 12%짜리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 못했을 때는 기왕에 주택수를 제외하고 납부했던 취득세가 이것까지 포함한 중과세율로 취득세가 추징당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형 기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이미 되어 있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되죠. 등록을. 없으면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지방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어떻게 되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미분양 확인주택임을 확인받아야 돼요. 그거는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으로 분양됐다는 것을 시장 군수가 확인해서 분양 계약서에다가 이건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도장을 꽝 찍어준 거. 요것만 해당이 되고 아까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5제곱미터 이하. 가액은 6억 원 이하라고 그랬죠? 언제 거라고 그랬어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최초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만 해당된다. 만약에 2024년 1월 10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된 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마 가액 4억짜리 미만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거는 아마 입법이 나와봐야 될 테니까요. 입법하는 것을 보고 확인해 두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가액 기준 나온 거 있었죠? 가액 기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공시가격으로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이에요. 6억, 3억 이 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